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국토부 실거래가를 업데이트했는데 뭐 전국적으로 쭉 오르는 중이에요. 왜냐면 11호 대책 이전의 데이터들이 지금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세종이 급락하는 게, 근데 오늘만 급락했으면 그냥 해프닝이겠거냐고 많은데, 며칠 전부터 계속 보는데 다른 지역들은 계속 11호 대책 이전에는 막판 수요가 몰려가지고, 특히 수도권 내 서울 같은데 오르는데 세종이 급락을 해요. 근데 제가 세종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세종이 약간 어떤 선도주 역할을 하거든요. 2021년도 상수 10월달 상수 치기 전에 세종이 먼저 급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3년 초에 서울 아파트가 바닥 찍고 오를 때, 서울 아파트는 3월달 5월달 정도가 바닥인데 세종은 연말이 바닥이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몇 달 빨라. 근데 얘네가 좀 벌써 몇 달 전부터 살살살 꺾이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락을 하거든요. 한번 데이터를 보고서,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할게요. 세종 아파트 급락이 서울 아파트의 영향은 어떻게 있을 것이냐. 1번, 세종 따라 결국 하락한다. 2번, 웃기지마, 세종이랑 상관없이 서울 아파트는 계속 상승한다. 뭐 전국 아파트도 상승한다. 자, 영상을 보시다가 엘리엇의 데이터를 보고 한번 판단을 각자 해보세요. 일단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를 하면은, 요게 오늘치거든요. 한 달치를 업데이트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9월달과 10월달 게 섞여 있어요. 그 중에 10월달 것만 따로 보면 서울 아파트가 이번 달에 또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올랐겠죠? 그 다음에 떨어진 데도 있어요. 이렇게 지방도 그렇고, 뭐 경북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오늘이 특히 세종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오늘, 그러니까 오늘 최근에 막 접수되는 것 중에 세종 급락이 대부분 10월달 거야. 9월달에는 조금 플러스가 났었거든요. 그전에 연초부터 이렇게 오르다가 요게 이상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17개 시도를 쭉 나열한 건데, 요게 세종입니다. 요게 세종이에요. 여기만 따로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5대 광역시에다가 인천과 경기도까지, 얘는 광역시는 아닌데 그냥 넣었어요. 자, 보시면 경기도는 하락한 거에 절반, 한 40% 정도 반등을 했죠. 10억 하락했으면 4억은 반등했어요. 인천은 10억 하락했으면 한 2억 반등했다가 1억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직도 9억이 물려있는 거야. 최근 들어서 수도권 몇 군데 토호제 지정했는데 인천은 빠졌죠. 인천은 완전히 1년 내내 빠지고 있다니까. 자, 부산은 4년 동안 빠졌고요. 살짝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죠. 대구도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데 진짜 믿음지가 않죠, 이게. 광주는 최근 들어서 더 빠졌고요. 대전도 빠졌다 올랐다 이러고 있고요. 울산만 유일하게 야금야금 꾸준하게 올라요. 얘는 다른 시도랑 다르게 그 전에 못 올랐었어. 그러니까 얘는 다른 데는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얘는 오른 게 별로 없이 빠졌다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반등합니다. 자, 세종을 보시면 급락하는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특례론, 그 다음에 이건 신생아 특례론, 그러다가 최근 들어 빠졌습니다. 이때 특히 저기 이때가 신생아 특례론이었는데 역대는 영향이 없었거나, 이때는 뭐냐면 천도 있죠. 천도. 그때 대선 투표하기 전에 막 천도하는 거 얘기 나왔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세종으로 간다고. 근데 갑자기 다음 달인가 여기 청와대로 가버린대. 그러니까 머나먼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아마 그 실망 매물 같아요. 음봉 나는 거. 자, 이거를 그래프로 보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전국 니프티 피프티는 강남 3구 중에 대장주 50개, 영끌오적 인덱스는 노도강 중에 대장주 50개, 세종시 70개 단지, 서울 1520개 단지, 수도권 2820개 단지, 광역시 1170개 단지, 그 다음에 8개도 1060개 단지 합치면은 지방 단지가 나오겠죠. 2013년을 100으로 놨습니다. 그때부터 8개도는 2017, 18년도에 오히려 빠졌었어요. 서울 아파트 올라갈 때.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요 초록색 있죠. 초록색이 세종이거든요. 요 까만 게 서울이고, 요게 노도강이에요. 영끌오적 인덱스. 얘는 9월달에 상투 쳤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종이 여기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올랐죠, 세종이. 그러다가 연초부터 딱 멈췄어요.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뭐 광역시도 올라가고 지방도 올라가고 뭐 8개도도 올라가는데 혼자 못 오르더라고. 그러다가 9월달이 이제 얘 최고치는 9월달입니다. 9월 이후로 6, 7월달은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노도강이 9월달에 상투 쳤어요. 얘가 5월달이면 5, 6, 7, 8, 9 4개월 후에 노도강이 상투 치고, 5개월 후에 서울이 상투 치고, 그 다음에 슬슬 빠지다가 나중에 급락이 왔죠. 자, 근데 보세요. 서울 아파트는 한 4월달, 5월까지 빠지다가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요 초록색 있죠? V자 반등하죠? 1월달에 바닥 찍고 오른 거예요.
서울보다 한 3, 4개월 빨라요. 그래서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의 조정 A파로 보면 저는 이걸 조정 B파로 보거든요. 그리고 요 C파가 남았다고 봐요. A, B, C가 남았는데 요 B도 세 개의 반등파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B, C. 근데 요 높이랑 요 저점 높이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꺾이는 거 보이시죠? 서울 뭐 다른데 다 올라가는데 혼자 꺾이고 있다고. 자, 요런 상태에서 세종만 따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세종입니다. 이번 달에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달에 결국 뭐냐면요, A, B, C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파고 B파고 전 C파가 남았다고 봐요. 엘리어트 파동상. 그런데 이 와중에 서울은 거의 조정 별로 없이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올랐잖아요. 오히려 서울은 전고점을 넘었죠. 세종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26.8%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있는 아파트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다정동인데 다정동, 도담동, 소담동, 저 3번도 솔직히 세종 안 가봤어요. 근데 데이터를 집계하다 보니까 70개 단지를 모아놓고 보니까 다정동이 시가총액 1등이야. 6개 단지예요. 도담동은 8개 단지인데 시가총액은 2등이에요. 자, 반등하다가 이거랑 거의 그래프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특히 어디가 많이 빠졌냐면요, 소담동이 급락을 하죠. 그 다음에 종촌동도 조금 빠지고, 도담동도 조금 빠지고, 한설동도 조금 빠지고, 세롬동도 조금 빠지고, 보람동은 지금 4개월째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곡동은 조금 빠지고요. 아름동이 급락을 해버렸네. 4개 단지입니다. 해밀동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2개 단지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해밀동도 급락을 해죠. 그다음에 여기는 해밀동에 2개 단지밖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고운동은 아직은 괜찮아.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이거는 금남면에 1개 단지밖에 없어요. 전일면에 1개 단지밖에 없고, 그래도 70등 안에 드는 거야. 자, 세종이 좀 수상하죠. 그래서 세종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이건 2006년부터 세종시가 생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세종시가 2012년, 13년인가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 전에는 데이터가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왜냐면 세종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그 전에부터 아파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가 세종시에 편입됐네? 오늘부터 세종시네? 그러면 5년 전, 10년 전에부터 아파트 값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밖에 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1데이터입니다. 1데이터. 2013년을 100으로 놓고 항상 지수를 만들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좀 확대할게요.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2019년도부터 폭등을 했습니다. 요 기울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 하늘색 있죠? 요 하늘색이 서울입니다. 서울 아파트고요. 요 파란색이 노도강 대장주 50개, 빨간 거는 강남 3구 대장주 50개를 고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면 2019년부터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 부산, 대구, 전라남도 전부 다 폭등했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른 건 뭐냐면 2020년도, 21년도까지는 전국이 전부 다 올랐는데 이번 2023년 바닥 찍고서 오를 때는 서울,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한강벨트 위주, 초반에는 강남 3구 위주였는데 나중에는 한강벨트 위주였죠. 이제 노도강 금강구가 좀 이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철퇴를 얻어맞은 거야. 11호 대책. 자, 여기서 보시면 잘 보세요. 요렇게 보시면, 자, 요 파란 거 있죠? 요 파란 게 노도강이에요. 노도강에서 대장주 50개예요. 이걸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강남 3구 중에 50개예요. 자, 세종이 3월 7일 날 1데이터는 고점을 쳤는데 월 데이터는 5월 달까지는 안 빠졌거든.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4, 5개월 정도 후에 노도강부터 상투 치고 그 두 달 있다가 서울이 상투 치고 이랬다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서울은 5월 달 정도에 바닥을 치고 노도강은 계속 빠져요. 그 다음에 강남 3구 쪽은 또 계속 올라요. 그런데 얘는 1월 31일 날 바닥을 치고 급등을 하죠. V자 반등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요 바닥이랑 최근 바닥이랑 거의 똑같아요. 올해 초에 1월 16일 날 바닥 쳤네. 그 다음에 23년도 반등을 할 때 9월 14일 날 고점이랑 올 6월 달 고점이랑, 그러니까 요 반등의 고점이랑 거의 똔똔이라니까. 여기가 요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흐르죠. 서울 아파트는 엄청 오르고 최근 그 11호 대책 이전에는 규제책 나온다고 막판 한두 달 동안은 9월 10월 달은 엄청 매매가 몰렸잖아요. 패닉바잉 같이.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2023년 바닥일 때부터입니다. 요 바닥이랑 거의 똑같고 요 고점이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6월 1일 날 고점을 친 다음에 1년 또 확대할게요. 6월 1일 고점 친 다음에 계속 빠지는 거 보이세요?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A, B, C가 끝났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연장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익스텐션 고점 생각보다 더 올라버리는 거. 그 다음에 얘처럼 플랫 파동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평평한 거. 얘는 저점은 거의 안 깨고 고점도 거의 못 넘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세종이 먼저 고점 친 다음에 옆구리 기다가 마지막에 빠지는데, 뭐 서울 같은 데는 더 오르다가 나중에 한 4, 5개월, 5, 6개월 있다가 빠지더라. 그런데 얘가 이미 언제부터 빠졌냐면 5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번 달부터, 그러니까 10월 달에 급락을 하는데, 여기 볼까요? 이렇게 확대할게요, 확대. 이렇게 10월 달에 급락을 하는데 이미 5월에 고점을 치고서 빠지고 있다고, 슬슬 빠지고 있었다고. 근데 이때랑 똑같은 것 같아. 이때랑. 근데 서울 아파트가 빠지고 나서 여기서 상투 쳤거든요. 얘도 지금 5개월 지났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빠지고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상투 쳤으니까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4일 날 일본 버블 붕괴 사례를 예를 든 것처럼, 그리고 10월 15일이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시고요. 세종 급락에 따른 서울의 영향이 어떨 것 같냐. 자, 1번 세종을 따라 결국 하락한다. 지금 4, 5개월 지났다. 세종이 고점 치고 빠진 지 한 5개월 정도 지났다. 아니다. 세종과 상관없이 전국 아파트 또는 내가 보는 아파트, 우리 집은 계속 상승한다. 2번.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